다양한 어떤 감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오늘 좋았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이야기 뇌부자들입니다. 오늘 주제는 감정표현 불능증인데요. 최근에 이제 동훈이랑 지용이 형이 감정일기 쓰는 법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댓글에도 감정표현 불능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달라 좀 질문이 있으셔서요. 감정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걸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감정표현 불능증이라는 건 영어로 알렉시사이미아 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기원은 라틴어고요. 이 A, 아는 부족하다, 그리고 렉시스는 말, 워드, 그리고 사이머스는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감정을 나타낼 말이 없다, 이 정도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감정도 잘 모르고 표현을 하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데도 좀 취약한 면이 있고요. 흔히들 이제 내 몸 내가 제일 잘한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희 정신과적 표현으로 생각을 한다면 내 생각,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한다 정도겠죠. 근데 사실 내 몸도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내 감정도 내가 제일 잘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감정표현 불능증을 가지신 분들은 좀 더 그렇겠죠. 사실 이 감정표현 불능증 자체가 어떤 하나의 병이라기보다는 여러 질병에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는 더 흔하게 성격의 일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진료실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참 많이 뵙는데, 뭔가 막 말은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서 감정을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은 이런 감정이 들었다고는 말은 하시지만 사실 그게 진짠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감정표현 불능증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도 잘 모르고 표현도 잘 못하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 힘든 감정들이 좀 어디 이곳저곳이 아픈 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신신체 장애를 연구하던 이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이 환자분들의 어떤 공통된 특징 4가지를 발견했고요. 이걸 가지고 감정표현 불능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특징은요, 첫 번째로는 감정을 확인하고 설명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로는 정서적으로 각성이 됐을 때 신체 감각과 느낌을 구분하지가 못한다. 세 번째로는 공상이 부족하고 상상하는 데 제한이 있다. 네 번째로는 내적인 경험보다는 외부 사건들에 집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좀 흥분된 상태, 정서적으로 각성된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정신 상태, 감정보다는 신체 감각에만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발표를 앞두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떨리는 상황이에요. 그럼 보통 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아마도 오늘 발표가 좀 중요해서 내가 긴장했구나, 약간 떨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감정에 대해서 좀 알아차릴 텐데요. 감정표현 불능증을 가지신 분은 왜 심장이 왜 이렇게 두근거리지? 심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감정을 배제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좀 무미건조하다, 공감을 못한다, 이런 평가를 받기가 쉽죠.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공상, 상상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좀 일상생활에서 제일 이런 상상, 공상이 표현되는 곳이 어디죠? 가장 많이 드러나는 건 꿈 속에서죠. 그렇죠. 감정표현 불능증을 가지신 분들은 꿈을 꿀 때도 환상이 좀 배제되어 있고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내용의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물건을 산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근데 이런 감정표현 불능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정을 표현을 아예 못한다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서는 굉장히 단조로운, 예를 들면 좋다, 나쁘다, 화났다, 아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딱 나눠지는 거지, 그 안에서 좋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신이 났다, 다양한 어떤 감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오늘 좋았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현실생활, 사회생활 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제 연구를 했을 때 이 감정표현 불능증을 가지신 분들은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오히려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마찰은 별로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도 사실만 이야기를 하고, 감정적인 요소는 결여된 채로 단조로운 디테일에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직관, 공감 능력 이런 게 떨어진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은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자각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로봇 같다, 인형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저도 정신과 의사이긴 하지만 네, 이런 감정 표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인지적인 부분, 생각에 저는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네, 그걸 좀 잘 짚어드릴 수 있는 게 장점이긴 한데 약간 좀 무미건조하고 공감이 부족해 보일 수는 있죠. 실제로 환자분들께서도 종종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공감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종종 있고요. 좀 어떠세요? 저도 표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둘 다 예전에 연극반에 있을 때 저는 연습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았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큰 감정을 느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야, 너 지금 그냥 대사 읽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속상해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또 막 지적을 받고 그러기도 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표현은 많지 않은데 사실 느끼는 감정이 안에 들어있는 건 크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울 때가 많고 아니면은 저 역시나 마찬가지로 진료실에서도 선생님은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다, 별로 놀라지 않으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놀랐고 진짜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고 있는 중인데 그런 오해를 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느끼곤 있는데 네, 표현이 안 될 뿐이니까요. 네, 어쨌든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감정 표현 불능증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크게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 감정을 막 표현하고 개성적인 막 이런 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드라마만 보다가 미드 같은 걸로 보면은 그분들은 심지어 배우잖아요. 미드를 보면 그냥 통상적인 대화를 하면서도 그 억양도 그렇고 뭐 몸짓, 제스처 뭐 이런 것들, 표정 화려하다라기보다도 뭐 다채롭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다 보면 와 진짜 다르다 이렇게 느껴요. 아무래도 이런 사회문화적인 배경의 탓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딱 존재하는 화병이라는 진단명도 있잖아요. 화가 난 것을 표현하지 않고 계속 눌러 담다 보니까 생기는 병이고 그 DSM 진단 기준에서도 코리안 컬처에만 있는 병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 양육자에게 이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법을 학습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아이가 울고 있는데 왜 울어? 울지마 라고만 하면 그 감정을 들여다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땡땡이 왜 그래? 뭐 어디 속상해? 엄마가 동생만 안아줘서 오늘 슬펐구나, 속상했구나 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는 그런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게 결여된 경우에 감정 표현 불능증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내가 그때 느끼는 감정을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때 그럴 때 감정을 억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아이가 큰 교통사고가 나서 좀 다쳤다 그랬을 때 되게 놀라고 당황스럽고 무섭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상대방 운전자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그걸 다 눌러 담는 거죠. 그래서 뭐 면담을 하다 보면 아이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때 뭐 전치 한 12주였나요? 네, 한 병원 한 3달 정도 입원하고 퇴원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만 이것만 기억을 하는 거지 그때의 감정을 느끼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몸이 건조하게 어떻게 아이가 사고 당했던 부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반응하는 경우가 꽤 많죠. 오히려 이제 너무 힘드니까 네, 감정을 표현 못했던 거죠. 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좀 타고나기로도 좀 이런 감정 표현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감정 조절을 하는 이 우뇌 쪽에 좀 이상이 있는 경우 혹은 우뇌는 괜찮은데 감정을 이제 느낀 걸 좌뇌에서 언어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좌뇌와 우뇌를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에 좀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감정 표현 불능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감정 표현 불능증을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척도를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캐치하지 못하는 이런 감정 표현 불능증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노래가 있잖아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네. 이 노래가
뜻하는 바가 뭐 계속 울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울어도 되거든요. 슬프면 네. 울어도 되고 뭐 화가 나도 울어도 되고 애꿎은 데다가 표현하지만 않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어려울 때는 그런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한 번씩 이름을 붙여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얼굴이 화끈거릴 때, 뭐 발표를 앞뒀을 때 아 내가 지금 부끄럽구나, 아니면 불안하구나, 창피하구나, 뭐 이런 감정을 한 번씩 마음속으로 기록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편안한 대사, 내가 생각할 때 요 정도 감정 표현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금씩 표현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런 희우나 이런 같은 내부자들 멤버나 사람들한테 조금씩 그래도 표현을 해보니까 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대상,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꼭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반려동물이라든지 혹은 인형한테도 괜찮습니다. 한 번씩 표현하다 보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다만 애꿎은 대상에게 뭐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문제지,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는 결코 문제가 될 게 아니라고 보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감정에 이름 붙이는 거, 뭐 화, 슬픔, 분노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는 게 좀 거북하다, 순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인사이드 아웃의 캐릭터의 이름들처럼 뭐 기쁨이, 슬픔이 뭐 이렇게 의인화해서 붙여놓고 표현하는 것도 처음에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을 하면 되겠지만요. 절대 이 감정 표현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게 아닙니다. 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감정 표현 불능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좀 이렇게 감정 표현하시고 느끼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하는 것들 있으면 댓글에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고 흥미롭고 재밌는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